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바닥 쭉 집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갑자기 어조가 확 바뀌었네요. 아니 오늘.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복기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쪽집게의 본성을 다시 찾으면서 예. 사실상 어제 기분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 앞에 나간 이 중국 그 순서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만 연중 가장 기분이 나쁜 날이었어 어제. 참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네, 그래서 진짜 뭐 한 달만에 금요일날 올라줘서 다행이네요. 한 달 만에 처음 해보는 건데 그거 한번 합시다. 네. 네. 시작. Thanks God, it's Friday. 네. 근데 이런 이 업종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네. 이런 기분 좋은 상승을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맨날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와, 이거를 혼자 노리고 있었어? 약간 이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에리가 안으로 바꾸시려고. 에리가.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모처럼 미국 시장 따라갔던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네. 1.65% 올랐는데요. 아시아 증시보다 우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일본 많이, 시장은 많이, 1.1% 올랐긴 했거든요. 많이 떨어졌잖아. 뭐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홍콩 상에는 조용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많이 오르니까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원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7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많이 샀는데요. 코스피에서 4,200억, 코스닥에서 2,200억 매수.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6,000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5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업종은 사실 오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의료정밀, 은행, 철강금속, 증권, 금융, 건설, 의약품까지 전반적으로 그냥 다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떨어졌던 거는 뭐 섬유의복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야, 이번에 금융주 좋았다. 떨어지지 않고 오를 때 상위권에 들어갔네. 금융주들.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은행 업종도 카카오뱅크만 올랐어요. 다른 시중은행들은 그냥 0. 몇 프로 이렇게 올랐고. 아니 증권 증권업종은 많이 올랐죠. 증권업종은 증권 별로 안 빠졌어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따봉이네. 이쪽은. 예. 근데 이제 증권업종은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뭐 몰라서 묻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그러니까 압박 때렸지. 뭐 영업이익이 벌써 3분기 누적으로 1조 원 넘는 회사가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IRP 그 레터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중 확대할 때 못 느끼셨어요? 각도기 미친 거 아니야? 비중 확대 왜 이렇게 해? 네. 3분기 그렇죠. 전 실적 전에 그걸 뿌린 거잖아요. 그렇게 가라. 네. 쪽집게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내년도에는 실적 컨센이 이렇게 높진 않던데 또 예상과 다르게 또 이런 장세가 한 번 더 이어주면 사실 증시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괜찮지. 아니 올해도 굉장히 좋은 장이었어요. 장이 빠져서 그렇지 증권사 입장에서는 되게 신나는 장이야. 그렇죠. 네, 돈 많이 벌어 지금. 그러니까 하우스를 잘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 포카판에 있는 사람들은 개털 났는데 하우스는 돈 버는 거지. 그렇죠. 네. 그게 좀 슬프긴 합니다. 참 저희의 하우스는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하우스.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우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저희는 저기 아니에요. 네, 저희는 뭐 브로커리지를 안 브로커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브로커리지도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섬유복은 F&F만 좀 빠졌는데요. 1.6%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 수 참 요거 참 오랜만에 보는 숫자예요. 코스피에서는 760개 정도 상승했고 하락은 118개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상승이 많죠. 코스닥은 좀 더한데요. 상승이 1117개, 하락이 264개. 엊그저께 2,000개 가까이 하락을 찍었는데. 네. 오늘은 참 많이 올랐고요. 얼마 만에 맛보는 상승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 1% 중반대 1.5% 넘는 상승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감격스럽다 진짜. 이걸 진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미국 놈들 매일 먹고 있네. 그러면서 왜 투덜거려? 누가 투덜거렸어요? 거기서도 못 먹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네. 네, 오늘 MSCI 반기 리뷰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그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패시브 펀드 매수 수요는 이제
11월 30일 기준으로 아마 들어올 예정이고요. 신규 편입 종목은 크래프톤, LNF, FNF, 카카오 게임즈, 네. 일진 머티리얼즈, ST 바이오센서였습니다. 거래 대금 대비 패시브 수요가 가장 클 종목은 FNF라고 이제 거론을 해줬고요. SD 바이오센서는 사실 기존에 이제 리포트에도 언급이 안 됐던 종목인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입이 갑작스럽게 되면서 그러니까. 오늘 12%는 상승을 했고요. 오늘 폭등이죠. 네. 편출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휠라홀딩스였습니다. 신세계랑 이제 휠라홀딩스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리포트에 좀 언급이 안 됐어서 갑작스럽게 편출이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신세계는 1.5%, 휠라홀딩스는 5%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유진 투자증권에서 추가 코멘트를 했었어요. 기존에 10월에 MSCI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나올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내줬는데 거기서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어저께 긴급 코멘트를 줬는데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메이드는 들어갈 것 같아요. 했는데 이 두 가지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들어갔고요. 위메이드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어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해진 상황이 됐네요. 오늘 어쨌든 들어간 편입된 종목 떨어진 종목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FNF만 1.6%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어제 급등했던 게임주, 특히 NC소프트가 오늘 한 9%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목표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만 97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나머지는 다 밑에 아래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컨퍼런스 콜을 계기로 리니지 W가 생각보다 일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네. 네, 이런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됐고 NFT 관련된 사업 발표도 하면서 목표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사실은 어제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산 거요? 개인 투자자가? 네, 리니지 방은 아주 리니지 무슨 종목 토론 방인가 어디 난리 났다 그러는데. 네, 한 개인 투자자가 70만 주 매수했고 20만 주 매도했는데 결국 순매수로는 한 5천억 규모. 한 명이 이렇게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거 도대체 누구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제 주변 사람 아니더라고. 확인을 몇 명 해봤는데. 네.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아닐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다 미쳤어요. 너무 크죠. 5천억. 5천원 너무 커. 그래서 이건 기존 투자자의 패턴이 아닙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이렇게 안 해요. 한 종목 몰빵 갑자기 그것도 하루 만에 상한가 올리면서 이건 되게 투기적이잖아. 어떤 측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스캘핑 느낌 날 정도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냥 계속 사는 거? 좀 이상하죠. 좀? 그래서 주가 이거는 시세 조작이다. 이런 의문도 여러 군데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 옵션 만기일이 겹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 NC소프트의 옵션 만기일이 딱 동시에 겹쳤으니 기존에 콜옵션을 좀 사놓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지더라도 사실 옵션에서 어제 차익 실현한 게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오늘 네. 좀 빠져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막 현물로 끌어올렸다. 이런 의문도 좀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에는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개인인데? 개인 몇 명이 아니고 한 명 아니에요? 한 명이죠. 네, 하여튼 여러 의혹이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이죠. 그게 하여튼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패턴은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자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수십 종목 하지. 그 돈이면 수백 종목 하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난 비트코인에서 돈 번 사람 같아. 그렇죠. 코인으로 돈 엄청 많이 번 사람이 일단 이런 투자 성향으로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투자 방법이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해서 돈 번 사람 패턴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돈을 버는 걸로 추정이 되고 비트코인에서 한 5천억 이상 버는 사람 또는 비슷하게 돈 버는 사람이 신용까지 걸든가 어떤 거에서 이렇게 했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말 독특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는. 네. 네, 그래서 목표가 상향한 거 말씀드리면 KTB에서 83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삼성증권에선 72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네. 여기는 53%나 갑자기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임 빌도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7%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4% 상승, 컴투스 3% 상승, 그리고 위메이드는 5% 상승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또 130만 명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서버도 계속 증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게임주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어제 했죠. 쪽집게라니까.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오늘 참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술 한잔 했습니다. 아, 하셨군요. 술김이에요, 지금.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시중 방송. 네. NFT 여기저기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신탁사까지 음. 예, 추가로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상장사인데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라는 곳에 지분이 약 10% 정도를 취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 이제 다날도 이 후오비 코리아 지분 한 6%를 30억 원 정도에 매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더 가격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한국토지신탁이 NFT의 일환인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신탁사니까 부동산 뭐. 땅을 이제 여러 개로 지분을 쪼개가지고 네. 나눠 팔 수 있는 거죠. NFT 형태로. 이거 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진수 아닙니까, 진수. 사실 네. 이게 그 딱진 거잖아. 그 NFT라는 게 뭐라 그럴까? 이게 등기부등본 같은 거잖아요. 네.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니까 딱 듣는 순간 그래. 얘네들이 그걸 할 수 있겠구나. 게임보다 더 정확해. 그렇죠? 그렇죠. 사업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렇지. 그런 사업이죠. 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 부동산이 이거 어떡하지? 일반인들한테 뿌려야지 하면서 예를 들어 뭐 한 300억짜리 건물, 500억짜리 건물이 있어. 한 10,000명한테 뿌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랑 연계가 된 거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을 쪼개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펀드가 있고 네. 부동산 리츠가 있잖아요. 네. 각각 관련 규제가 좀 굉장히 상당히 법제화가 좀 타이트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쪼개서 사는 개념이긴 한데 관련된 아직 법제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테니까 없겠지. 실제 사업화까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네. 조금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공무원들 바빠지게 생겼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토지신탁이 5.4% 상승했고요. 요 모 회사인 MK전자도 6%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셀트리온이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시가가 9%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0.5%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가 이제 30여 개 국가하고 허가 및 판매 협상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어제 유럽 의약품청에서 승인 권고 의견을 냈죠. 그래서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긴 한데 뭐 시가에 굉장히 많이 떴고 결국 많이 낙폭을 많이 떨어져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심지어 0.2%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셀트리온 제약은 1.5%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내 2차전지 소재주들 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제 일단 리비안이 22% 추가 급등하면서 네. 놀라운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죠. 120조가 넘었죠. 네. 예, 오늘은 이제 동아기업에 대한 NH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계열사의 미국 증설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올해 말 5,300톤 정도 수준인 전해 캐파가 2025년도에는 최소 13만 6천 톤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동아기업이 10% 상승, SK 아이테크놀로지 9%, 첨보 7%, LNF 6% 상승했고요. LG화학은 2.2% 상승했고요. 삼성 SDI는 0.3% 떨어졌고 SK 이노베이션은 1.8% 상승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소재 업체가 셀 업체보다는 강한 그런 모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아차가 3.5%나 올랐어요. 네, 완성차 업체 중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 것 같은데요. 현대차는 1.5% 올랐거든요. 기아의 현대차 대비 아웃퍼포먼스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2040년부터 주요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기아가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2035년부터 조금 앞당겨서 시작을 하고 한국, 미국, 중국 시장에서는 2040년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그린 스틸을 통해서 제조한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eGMP 기반의 두 번째 전기차 EV9의 컨셉카 이미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물론 컨셉카는 실제 실물이 나오면 전혀 딴판의 차가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 이미지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컨셉카하고 네, 전기차에서는 실제 자동차하고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요. 네,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그리고 좀 속도도 빠를 거예요. 우리 내연기관 컨셉카 만들면 네. 몇 년 있다 나왔잖아. 이거는 되게 빨리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예, 그리고 오늘 사실 정말 오랜만에 강했던 섹터가 핸드셋 업종이었는데요. 특히 폴더블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미쳤죠. 예, 사실 예전에 그 외신 리서치사에서 이 내년도 삼성전자의 출하량을 휴대폰 출하량을 3억 넘게
팔 것이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을 했었는데 여기에 다들 이제 동의를 좀 안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네. 증권사 하우스들이. 근데 이제 오늘 디일렉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뭐 내부문건을 확보를 했나 봐요. 디일렉에서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 계획을 3억 3,400만 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판매량이 3억 대를 넘었던 건 사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속 3억 대를 넘었었는데요. 2018년도 이후부터 4년 연속으로 3억 대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엔 갑자기 3억 3,400만 대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폴더블 폰은 올해 700만 대였는데 내년도엔 1,300만 대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사실 반도체 칩 쇼티지 그리고 수요 위축 가능성은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목표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는 1% 상승했고요. 파인테크닉스가 15%, DKT 12%, KH바텍 6.7%, 세경하이테크 6% 이렇게 폴더블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인탑스나 캠시스 이런 이제 일반 핸드셋 업체들은 한 2%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폴더블 실제로 많이 쓰더라고요. 오늘도 저 거기 그 탐방 갔다 오면서 강남에 탐방 갔다 오면서 전철 탔는데 네. 옆에 있는 아가씨가 이렇게 뭔가를 쓱 꺼냈는데 폴더블이더라고. 네. 아, 튤립이지, 튤립. 플립. 예, 튤립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플립이 사실 이 내년도 전망치 1,300대잖아요, 폴더블이. 네, 1,300만 대. 예, 근데 1,300만 대 중에서 폴드 3랑 플립 3랑 보면은 플립이 한 2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굉장히 플립이 인기 많았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길거리 가면서 이북을 읽는다던가 할 때는 이게 더 좋기는 한데. 네. 근데 워낙 약간 센스 있게 잘 오랜만에 센스 있는 핸드폰이 나왔더라고. 보기에 조금 예뻐 보이네. 제가 이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폰 보고 예뻐 보이네라고 느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10년 만에 진짜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걸 봐서는 이번 건 히트가 맞는 것 같다 드디어. 예. 조금 더 기술력이 오랜만에. 발전해서 이 접는 거에 사실 장점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접었을 때 이 선이 좀 남잖아요. 아직도. 그렇지. 요것만 없애야 된다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알리바바 광군제가 끝났습니다. 네. 11월 11일까지였는데요. 이 행사 기간 동안 매출액이 100조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는 기록을 했지만 성장률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전년 대비 8.4% 성장을 했고요. 전년도에는 85% 성장했는데 요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 당국이 계속 공동 부유를 강조를 하는 만큼 과거처럼 이제 외형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이벤트 이런 화려한 행사 같은 건 없었고요. 네. 매출 공개도 좀 실시간으로 원래 매출 카운팅 엄청 폭죽 터뜨리면서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행사 특징은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였는데요. 타오바오 라이브에서 인기 쇼핑 호스트 2명이 있거든요. 탑2. 방송 시청자 수가 각각 1억 100만 명, 8,500만 명 기록했습니다. 네. 이 약간 상상이 안 가는 숫자네요. 라이브로 동시에 1억 명이 이걸 본다. 월드컵인가? 네. 네. 예약 판매 첫날에 두 사람이 기록한 매출액은 한 3조 7천억 원 정도. 진짜? 예. 두 명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 3조 7천억? 네, 이만큼 판 거죠. 기업이 하나 팔아도 그렇게 못 파는데 1년에? 그렇죠. 와. 예, LG생활건강 같은 이제 국내 화장품 업체들도 이번에 광고제 때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LG생활건강은 29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한 3만 4천 개 팔면서 매출 곱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화장품주 근데 주가는 좀 미지근했습니다. 과거에 그 LG생활건강이 2%, 아모레퍼시픽 1%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예전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회사들은 그렇다 쳐도 작은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막 엄청 뛰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 중소형 화장품들도 오늘 찾아보니까 그냥 미지근하더라고요. 1% 정도 상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화장품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히트 상품이 나와야 되고 명품 브랜드가 하나 남아야 되거든요. 설화든 후든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자리 못 잡는데 대중 상품들은 중국계 치고 올라오니까 네. 좀 위기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새 중국의 또 이 MZ 세대들은 또 자국 상품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이것도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쉐링, 위기입니다. 퍼펙트 다이어리 뭐 이런 회사들이 10위 안에 들어가는 네. 상황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OEM도 한국에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안녕.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는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